예, 오미크론의 충격으로 주가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의 상품 가격의 변동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은 선호하고요. 위험자산이 급락하는 상황인데 특별히 유가 흐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자재 시장 움직임, 여파들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계속 이제 유가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고 비축유 풀고 뭐 바이든 행정부도 그랬던 건데요. 야, 역시 바이러스 충격이 강하네요. 하루 이 오미크론 얘기 나오니까 유가가 WTI가 13% 하락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는 하루에 급락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좀 우선은 잘 모르는 바이러스죠, 정확히 얘기해서. 예.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변이가 됐고 여기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그 여파가 될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충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가게 된데 이게 남아공발 이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지금 유럽을 통해 가지고 그다음 미국으로 전파하려는 이런 우려가 자꾸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은 그나마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전까지만 장을 하고 끝냈는데도 그 주식 시장의 3대 시장의 지수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줬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 뉴욕 지수, 이 뉴욕 그 군얼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거의 10%, 13% 이렇게 막 빠졌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일단 경기 회복보다는 오히려 더 위축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나옴에 따라 가지고 그 원자재 가격은 폭락하고 안전자산 선호가 좀 더 증가를 했고 이에 따라 특히 이제 그 유가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거의 한 12달러 정도 빠졌으면 거의 한 12,000달러, 13,000달러 이 정도가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이제 그 로스컷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로스컷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네. 매도를 더 부추기면서 일단 급락을 한 건데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유가를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 급락은 또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참 이게 웃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좀 뭔가 좀 안정적인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선은 상당히 급락을 해가지고서는 가솔린이 지금 그 리터당 2달러 이하, 이 배럴당 2달러 이하로 지금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민생에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로 인해 가지고서 오히려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경기가 오히려 락다운이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그나마 충격은 덜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에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유가를 내리려는 미국 중심의 움직임에 산유국들이 반발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면 산유국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겠네요.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이 그 두바이 현물 금요일하고 그 다음에 이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끝난 이 선물하고의 사이에서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컸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바이유가 이제 현물이 지금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서 약간 그 폭은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이쪽에 경제를 책임지는 WTI나 TI나 브렌트유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오펙이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으로 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전략 비축유를 미국 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쪽으로도 어느 정도 기름을 넣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 기름이 비싸니까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오펙은 증산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더 감산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유가가 좀 점진적으로 펀더멘탈에 의해서 안정이 돼주면 좋죠. 그런데 이제 어떤 바이러스 요인 때문에 이제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사실 또 충격이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80달러, 70달러 후반을 보다가 68달러입니다. 그러면 노이즈인가요? 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쪽의 얘기를 그동안 좀 하셨었잖아요. 네네. 전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추세지 않습니까? 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갔던 추세가 갑자기 이제 확 내려앉은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이
이런 건 사실 악재로 봐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유가 같은 경우는 5% 이상 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증거 유지금을 거의 다 까먹는 수준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5%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10% 이상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네. 거의 천재지변에 의한 하나의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단 지금 현재 보니까는 과대 낙폭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현재는 71달러대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WTI 같은 경우. 그다음에 브렌트유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70달러에서 75달러대 박스권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 이제 여기에서 오미크론 변이 재창궐에 따른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단순하게 별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증상이 있지만, 만약에 위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급증하게 됐을 경우에 락다운 우려가 다시 높아진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내려앉게 되겠죠.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었던 WTI의 박스권은 68달러에서 75달러 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내려앉은 게 거의 그 바닥권에 딱 맞추고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75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연말까지 가다가 다시금 한번 이벤트가 어느 정도 드리븐되면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락다운이 재개가 되면은 여기서는 저유가로 다시 회귀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금 이 75달러대를 다시 뚫고 올라갈 확률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최근에 유가의 밴드 등락 박스권은 한 80에서 80대 중반대에서 네. 70에서 75달러대 박스권으로 한 단계 좀 일단은 내려앉았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건 특히 지금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네. 매도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거래하는, 쉽게 우리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로 보는 것이 네. 정상 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도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세력들이 만약에 몰아갔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물건을 던지지 않습니까, 가지고 네. 물량들. 그러면 매수 쪽에 있던 물량들을 던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익을 보는 누군가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일일 정산 계획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네. 더 이제 이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원유 관련된 상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잠 못 자는 주말이 됐겠습니다. 그죠? 네. 예, 사실 그래서 이 원유 같은 경우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장이 있다 그러면은 예. 이 보통 이게 24시간 돌아가거든요. 네, 금하고 상품 시장은 네, 그래서 금하고 원유는 24시간을 돌아가는데 네. 가능하면은 미국 시간대에는 정말로 밤을 새고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하지 마. 거기에서 무조건 일단 손절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단은 모든 거래를 거래를 종결하고 나오실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 게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유가가 우리가 마이너스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잘 모를 때 뭐 ETN 투자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변동성 대단히 크깁니다. 그러면 석유나 유가 관련해서 뭐 ETF 투자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거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이 ETF는 사실은 이제 원본 손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네. 오히려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오히려 들고 가시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들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 유가 폭락이 이제 작년 4월, 5월에 있었던 그 당시에 마이너스 유가 이래로 최대 폭락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물론 상당한 충격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라는 것이 원래는 유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초 자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걸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홀딩을 하고서는 계속 가지고 가시면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상장 지수 펀드 ETF면 밸류가 이제 있는 거죠. 지난번엔 뭐 ETF인지도 ETF인 줄 알고 ETN을 샀다가 다들 네. 시쳇말로 녹아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고요. 이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습니다. 유가는 그렇고요. 다른 원자재 시장도 주말에 같이 뭐 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요동을 같이 쳤나요? 아니면 유가보다는 변동성이 적었습니까? 유가보다는 변동성은 적었지만 여전히 급락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많이 있고, 실제로 예. 이제 특히 이제 런던이 현물이 많이 거래가 되니까 런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빠졌죠. 한 3-4% 정도 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밀렸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현물이 이 정도로 밀렸다는 건 결국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신호 압박이 있고, 특히 이제 런던 현물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관한 것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신히 회복하려고 그러는 유럽 경기를 지금 다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원자재 수요, 특히 현물 수요의 감소는 일단 경기의 감소, 즉 이제 불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이 유럽 쪽은 아무래도 좀 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번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원자재 시장이 이 선물 시장의 입축보다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겨우 빨리 실물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만 여기에 맞춰가지고 증시도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지켜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구리라든가 니켈, 동, 그 다음에 구리라든가 니켈, 그 다음에 철광석, 그 다음에 이제 리튬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특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 일단 이렇게 이런 시장이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원자재 값 오르면 물가에 부담된다고 해서 부담이고요. 원자재 값 떨어지면 또 경기 안 좋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나 강도를 봐야겠지만 이게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반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연준이 이렇게 테이퍼링까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고용 회복이었거든요. 네. 근데 고용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11월, 12월에 들어왔을 때 과연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테이퍼링의 가속이나 아니면 뭐 조기 금리 인상을 얘기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볼 수 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만약 고용이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테이퍼링을 가속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은 조기 금리 인상을 결국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자료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어제 제 기사를 보다가 지금 가져온 건데요. 지금까지 백신 개발 주기를 봤을 때는 뭐 일단은 하나 개발해가지고 임상해가지고서는 제조하는데 약 11년 정도 걸렸다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는 거의 1년 만에 이거를 잡아낸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코로나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나온다 그래도 결국 82일 안에 이제는 그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그 백신 회사들이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변이 바이러스 샘플을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빨리 잡아낸 쪽이 먼저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추이는 더 이제 한 1, 2년 안에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장의 악재로는 더 이상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무려 13%가 급락을 했고요. 원자재 시장의 급변동, 금융시장의 변화들까지 또 긴급 진단했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